본 영상을 시청하기 전 소설 정리 영상과 위쳐 4화를 먼저 시청하길 바랍니다. 안녕 여러분, 캡틴 라미입니다. 오늘은 4화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궁금해했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첫째로 2화에서 번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니퍼가 뱀정화가 된 동료들을 보며 컨두잇, 즉 전달자라고 했는데 이 번역 때문에 많이들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영어로 시청하신 분이 남겨주신 댓글에는 전달자보다 전도체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어울리는 것 같긴 합니다. You turned my friend into a slug. An eel. I took away her control, but she still has power. She's a conduit for Aretusa. 제가 전에 설명했지만 뱀장어는 아레투자 마법학교에 마법 에너지를 유지하거나 흘려보내는 기능으로 사용된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달자라는 해석도 틀린 게 아닌 게 이 역시 정보나 물자를 전달한다는 개념이므로 아레투자를 통해 각 마법사들에게 소식이 전달되어지고 또한 마법의 기운을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번역보다는 보충 설명이 부족한 연출이라는 겁니다. 단 5초만 투자해서 티사이아가 이 뱀장어들의 용도를 명확히 설명해줘도 충분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쳐 드라마를 불편하게 본 시청자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어차피 오리지널로 시작한 판타지 소설이라면 처음 보는 시청자들을 고려해서 시즌1은 적절한 볼거리와 설명만 조화를 이뤄도 괜찮았을 거라 봅니다. 또한 위쳐 드라마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원작 팬을 포함 수천만 게임 팬들의 팬심 때문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트리스의 비중과 게롤트의 표식입니다. 원작 소설을 읽지 않고 소문만 들었기에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트리스는 원작에서도 예니퍼보다 비중이 적은 거지 위쳐 양성소인 케어모엔에서 위쳐로 훈련받는 시리를 보살피고 그의 마법 재능을 재조명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현재 드라마가 소설과 다른 루트로 각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녀가 스토리에 어디까지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게롤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게임 팬들의 관심이 많을 텐데 게롤트는 이미 약 3가지의 표식을 사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를 날려버리는 아드는 이미 사용했고, 두 번째로 최면을 겨눈 엑시도 1화에 사용했습니다. 3화에 사용한 표식에도 논란이 좀 있는데 스트리가가 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던 표식은 방어 표식인 쿠엔 또는 악령을 묶어두는 이르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르덴이라고 봅니다. 저렇게 튕겨내는 기능은 쿠엔밖에 없지만 쿠엔은 자기 시전자 주변에 일시적으로 보호막을 생성하는 거지 어딘가에 결계처럼 걸어놓을 순 없습니다. 관에 들어갈 때에도 게롤트가 사용한 마법 역시 이르덴입니다. 이것으로 관 뚜껑을 묶어둔 겁니다. 아직 쿠엔과 이그니는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게임뿐만 아니라 소설에서도 쿠엔과 이그니가 정확히 묘사됩니다. 먼저 소설 이성의 목소리 96페이지에 보면 헬리오트 로프 기호라고 하여 마법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주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쿠엔이라고 정확한 표식 기호가 나옵니다. 이그니 또한 소설 운명의 검 상편 131페이지에 보면 황금용 사냥 중에 묶인 밧줄을 태우기 위해 이그니 표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작 팬이나 게임 팬들 모두 의아해하며 왜 게롤트가 이그니를 안 쓰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8화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힌트를 준다면 예니퍼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추측이에요. 끝으로 위쳐 제작자 로렌 슈미트는 시즌 7까지 구상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 원작 소설의 결말까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CDPR의 위쳐는 그 이유를 다루고 있으니까 더 흥미진진해지네요. 시즌2에서는 시즌1에서 논란이 되고 아쉬웠던 점들이 잘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짚고 넘어갔으니까 이제 4화로 넘어가 봅시다. 4화의 첫 시작은 드라이어드가 사는 브로킬런 숲에 도착한 시리의 얘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요새 너무나 반가운 야스키에르, 한국어로는 단델라이언으로 알려진 그가 위쳐에 대한 소문을 바탕으로 시와 노래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That's why we had to call him the White Wolf. Oh, sorry. It's just Geralt's usually so stingy with the details. What's that stench? Silky more guts. Tussin Royal!
여러분도 느꼈겠지만 단델라이온의 등장은 극에 흥을 더해주는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가 부른 노래는 그날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작곡한 노래입니다. 위쳐를 위한 노래 그리고 예니퍼를 위한 노래만 봐도 그 노래를 통해 캐릭터의 특징을 명확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For one measly night of service, you will gain a cornucopia of earthly delight. Food, women, and wine, Geralt. 신트라에서 열리는 연회에 단델라이온이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게롤트에게 요청합니다. 이유는 여자들에게 소시지를 함부로 사용하여 남편들이 그를 찾아 패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죠. 게롤트는 당연히 거절하지만 단델라이온의 치명적인 매력에 이끌려 자연스레 그를 지켜주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첫째, 게롤트가 너무 착하다. 둘째, 게롤트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겁니다. Something about you reminds me of a scoundrel I once saw fleeing my wife's chambers. Well, But truth be known, he was kicked in the balls by an ox as a child. that's... Try not to get any daggers in your back before dawn. 신트라는 북부 왕국들 중에서도 가장 폐쇄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함의 중심에는 암사자 칼란테가 있었습니다. 스켈리케 출신 아이스트 튀사우와 칼란테가 연합하여 신트라는 스켈리케라는 강력하고 야만적인 동맹국을 얻게 됩니다. 연애의 목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파베타 공주 때문입니다. 고슴도치경 듀니가 등장하여 의외성의 법칙을 근거로 파베타 공주를 요구합니다. And I have come to claim your daughter's hand in marriage. I come to claim what is rightfully mine. Pavetta, by the law of surprise. 칼란테는 그런 운명 따위로 외동딸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둘 사이에는 운명으로 엮여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인물들조차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며 설명충을 자처합니다. The law of surprise has been called. Asking for payment with the law of surprise is as old as mankind itself. Don't lecture me, Est. It's an honest gamble. Destiny has determined the surprise be Pavetta. 칼란테가 듀니를 죽이려 할 때 파베타에게 고대 혈통의 힘인 나는 가수다 기술을 시전합니다. 뭐 딱히 떠오르는 명칭이 없네요. 그냥 스크림이라고 합시다. 그 스크림 때문에 주변 사람들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게롤트가 아드로 막지 못하자 표식 강화 약물을 복용합니다. 그리고 모이스 작가 힘을 합쳐 겨우 스크림을 막아냅니다. 파베타가 훈련이 안 돼서 그렇지 이 고대 혈통의 힘은 정말 무시무시한 힘입니다. 이 힘은 나중에 시리에게서 더 강력하게 발현된다고 보면 됩니다. 저주에 풀린 듀니가 닐프가드 황제가 되어 시리를 되찾으려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게롤트 아니었으면 이미 죽었을 놈이 나중에 게롤트를 대하는 거 보면 정말 인성은 여하튼 듀니와 파베타의 관계를 통해 위쳐 세계관에서 운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각인시켜줍니다. 심지어 운명을 거부하는 게롤트에게도 말이죠. A단에서 활동하는 궁정마법사 예니퍼가 임신에 집착하게 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궁정마법사가 된 이후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 decades cleaning up stupid political messes. 마법사나 위쳐는 노화가 일반 사람보다 더디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외모로 나이를 가늠하기 힘듭니다. 이런 설정 때문에 일부 시청자들은 뒤죽박죽 시간 설정에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쳐 드라마가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게임 위쳐도 2회차, 3회차라면 이해가 잘 가고 놀라운 반전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라마 역시 2회차를 보면 시간 설정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1회차 때는 못 느꼈던 또 다른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드라마와 게임이 비슷한 매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꽤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 혹 1회차 정주행의 큰 매력을 못 느꼈다면 2회차 정주행을 해보세요.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겁니다. 자, 예니퍼가 암살자에게 추격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들 위대한 마법사 예니퍼가 저런 암살자 하나를 당해내지 못한다며 의아해할 수 있는데 이미 그녀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녀는 30년간 왕권에 똥이나 치웠지 마법 능력을 향상시켜온 게 아닙니다.
즉 편하게 궁중 마법사로 지루한 삶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인 적대자를 만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험이 없었던 거죠. 상대는 위천은 아니고 암살에 특화된 마법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대응은 도망치는 게 전부였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예니퍼는 마법사로서 전투적인 능력도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6화에 가면 검을 들고 싸우는 예니퍼를 볼 수 있습니다. 마법사가 검이라니 정말 어이없는 연출입니다. 중요한 건 남자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도구로서의 삶을 절대로 살지 않겠다는 예니퍼의 각오, 또 임신, 아기에 대한 그녀의 집착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브로킬린 숲에서 지내는 시리가 꿈을 통해 닐프가드로부터 쫓기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샨 카얀의 수액을 마시고 샨 카얀을 만나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드라이어드가 그리스 신화에서 나무의 요정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들의 생명 역시 샨 카얀과 같은 나무의 정령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라이어드는 종족 번식을 위해 남자를 납치해서 임신 도구로만 취하고 때론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드라이어드로 키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로킬린 숲에는 여성만 삽니다. 과연 이 신비한 나무 정령 샨 카얀은 다음 시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4화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평은 댓글로. 지금까지 캡틴 람이었습니다. You saved my life. I must repay you. I claim the tradition as you have. The lore of surprise. Destiny can go. Fuck. 구독 옆에 종모양을 눌러서 전체 알림으로 설정하면 더 좋은 영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